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를 하면서 한일 경제 전쟁이 점입 가경 상태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우리도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를 했고 지소미아를 중단을 했죠.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그 모습인데요. 2달간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지 정치부 최한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7월 1일부터 지금 딱 2달이 좀 지났습니다. 한일 갈등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막후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에 반도체 소재 등 그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를 했고요.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지난달 2일 한국을 수출 심사 5대국, 이른바 그 100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했고 또 28일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심각한 이유가 일본이 한국을 100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한 그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이게 몰아붙였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22일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흔히 말하는 지소미아 종료 발표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우리를 100색 국가에서 제외한 상황에서 안보 협력 관계를 전제로 그 민감한 군사안보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상황이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주장에 따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다시 이제 이 지소미아 결정의 종료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는 등 양국 관계는 계속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상황 전개만 보면 뭐 강대강 대치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대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표면적으로 그런 것과 달리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우리 측은 일본에 지속적으로 대화 노력을 이어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난 6월에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당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을 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지난 7월에는 그 고위급 특사를 2번이나 파견해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본 측의 호응이 없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가장 눈여겨볼 사안은 지난달 15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인데요.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다. 또 공정하게 교육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또 이 내용을 일본 측에 그 사전에 통보하면서 외교적인 협의 필요성을 밝혔음에도 일본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 양측은 상대국의 그 관련 조치가 있을 때마다 대사 초치, 대사 소환을 이제 실시하는 상황이 계속 좀 악화되는 중입니다. 일단 노력은 했는데 성과가 없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갈등이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민간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여론조사 결과 등으로 봤을 때 양국 국민 감정도 많이 악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일본 내 여론 같은 경우에는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실시해서 그 2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 자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재료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조치를 지지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그 한 달 전 같은 기간보다 9%포인트 상승한 67%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베 내각 지지율도 직전 조사보다 한 6%포인트 정도 오른 58%로 나타났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좀 하락한 상태지만 한일 갈등의 책임이 한국보다는 일본 측에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그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하고 또 항공표 축소로 이어진 등 일본 국민들의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한일 관계 개선의 동력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양국은 그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포퓰리즘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으며 우려를 넘어서 이게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 일본이 아니라 노 아베라고 좀 바꾼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일 관계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관계 개선의 계기들을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이 놓쳐왔기 때문에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대 근본적인 지금 그 인식 차이가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그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해서 이것이 국제법 위반 상태고 이를 해소해야 하는데 전제돼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강제노동 피해 문제가 지난 1965년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 측에 대응 조치를 좀 취해달라, 그러니까 취소해라라는 것을 다시 요구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또 삼권 분립의 기초에서 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이제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국 관계가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명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냉정하게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며 좀 애국주의를 이용하면은 그 양측의 정치 세력 결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이제 출구가 없다. 더더구나 우리 정부가 지금 마련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일본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남은 상황 반전 카드로는 그 10월 22일 날 일본 일왕 즉위식이 있는데요. 즉위식에 우리 정부의 고위 인사를 파견해서 화해 메시지를 내놓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좀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본 내각과 달리 일왕은 그 선왕 때부터 이제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왔다는 게 이 같은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이달 중순 그 유엔 총회 등을 통해서 양국 고위 관계자가 만나서 좀 그 의견 조건을 이뤄놔야 되는 그런 그 전제 조건이 있긴 합니다. 유엔 총회가 한일 관계 심판의 날이 좀 될 수 있겠네요.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한영 기자였습니다. 한일이 국교 정상화가 된 지 꽤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1,000존가량 양국의 무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쟁 구간인데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양측에 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당분간은 치킨 게임이 계속 되기는 하겠지만 출구를 모색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대안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